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참가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남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이기면 친구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적이 된다. 친구를 이기면 적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목적은 친구를 얻는 것이면 친구에게 져주고도 친구를 얻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강의 중에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나서 말이죠. 게임을 말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하느냐 하면은요. 오목 게임을 해요. 하는 방식은 오목하고 똑같습니다. 오목하고 똑같은데 시간은 1분을 주고 이 게임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분이 지나가지고 점수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뭐 1.2점 많이 난 사람, 그죠? 아니면은 빵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많은 점수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점수를 못 얻은 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아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주는 거죠. 남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세컨드 라운드 게임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오목 게임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수십 점씩 점수가 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가능한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막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서로가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많은 점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1분 안에라도 뭐 수십 점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지부식 간에 게임이라고 하면 무조건 남을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남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네. 목적은 가능한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인데 많은 점수를 얻어야지 내한테 유리한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남들하고는 이겨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스티븐 코비 박사는 남을 무조건 이기려는 이런 승패 그렇게 다투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져주고 말지 하는 이런 패성적인 관계는요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승패와 패성의 장기적인 결과는 패패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패패로.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한평생 그냥 남편한테 그냥 고분고분 져주고 말지 자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황혼역에 그저 이별을 통보를 해버리는 이런 황혼 이혼. 그러면은 황혼역에 이별을 했다고 해서 그 부인은 성으로 돌아섰을까요? 한평생 그렇게 자기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살아오면서 한평생을 다 보내버렸는데 그런데 또 황혼역에 이별을 당한 남편은 그죠? 어찌 됩니까? 승패와 패승의 장기적인 결과는 패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 가능한 유일한 관계는 승승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론 어디까지를 장기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장기적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예. 결혼 생활 뭐 계약 결혼 해가지고 뭐 몇 년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과 삶이 다 장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성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성을. 성성의 본질은요. 상호 존중과 상호 유익입니다. 상호 존중, mutual respect.
상호 이익, 상호 유익, 뮤추얼 베네핏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이혼을 하는 가정들 중에, 이게 부부들 중에 가장 많이 견디기 힘든 것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해서 안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호 유익. 예. 하여튼 장기 지속 가능 유일한 관계는 승승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는 것일까요? 어느 게 더 본질이겠습니까? 현상은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오는 것도 맞죠. 그런데 본질은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겉으로 보이건대는 가장 선폐적인 그런 어떤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스포츠 경기겠죠.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오케이 뭐 축구 경기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요, 축구 경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웃 부족을 우리가 이길 그런 목적으로 축구 경기라는 것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웃 부족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또 더불어 우리들의 어떤 우리 부족의 어떤 체력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후자. 그죠? 그 어떤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그죠? 이익이 되는 친선을 도모하고 체력도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그랬거든요. 호모 루덴스는 뭐냐면 인간은 재미를 추구하는 종이라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종, 아마 지구상에서 유일할걸요. 재미를 추구한다니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종이다 보니까 뭔가 그 경기가 좀 더 재미있고 익사이팅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승패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에 충실하는 사람들은요, 지고도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 아테네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 마라톤에 참석한 후보들 중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브라질에서 온 반드렐레이 리마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우승 후보답게 역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인 지점을 약 5km 정도 남겨두고 이 아일랜드의 미치광이가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리마를 밀어버렸다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선수가 넘어지는 사이에 뒤따랐던 선수들이 앞질러 갔고 결국 리마는 그 일만 아니었다면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3등으로 들어왔거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자들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때 리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뭡니까? 국가 간의 어떤 몇이 경쟁을 가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정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순수한 스포츠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 되는 이런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선수가 어떤 나에게 어떤 억하 감정이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나를 밀었겠습니까? 어? 그 친구, 그 아일랜드계 미치광이는 광신도였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밀친 그 관중조차도 용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런 어떤 이게 관중이 뛰어들어서 미는 그런 자극이랄까, 남들이 나를 오해한다랄까, 이런 자극들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난 사람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전 세계로 대서특별히 되어지면서 이미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일랜드에서는 국가가 이 리마 민간인을 국빈 자격으로 초대했습니다. 대통령, 행정수반도 국빈 자격으로 초대하는 일은 그 진짜 최고의 일이고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국빈 자격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갔다 오고 나니까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동메달밖에 못 땄지만 금메달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어떤 이게 그 기구 환영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환대를 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가지고 2016년에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림픽에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뭐냐면은 올림픽 봉송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봉송주자에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데 누가 올 걸로 예측을 했냐면은 축구 영웅 펠레가 최종 봉송주자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최종 봉송주자가 누가 됐냐면 리마가 되었다. 리마가 되었다. 이 본질에 그 스포츠 경기의 그 본질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게 영웅이 지고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쟁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즉 경쟁은 그렇지 않겠죠. 경쟁의 장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더 끄집어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경쟁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물론 스포츠 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외면적으로만 볼 때는 진짜 시장에는 경쟁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아무도 폐해를 시키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모두 다 승승밖에 없다는 거죠. 파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더 그게 높으니까 팔 것이고 사는 사람은 그 가격보다는 거기에 더 많은 어떤 가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성해진 자본주의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없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론상으로는 어떤 경쟁이 없는 그런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상 지옥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상 지옥이라는 말은요, 좀 극심한 말일 수가 있고, 하여튼 자본주의보다는 홀등하게 못 살지 않습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경쟁은 사회의 열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적당한 경쟁은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한 경쟁.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공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군자 무소쟁이라고 했어요. 군자는 다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툴 정치하지 않습니까? 다투는 법이 없다. 필야 사호라.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다투어야 한다면은 활쏘기 정도로 그래서 활쏘기 정도. 군자는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다투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활쏘기 정도라는 거예요. 활쏘기를 해가지고 져서 패배주를 한 잔 마시는 그 정도가 군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군자는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있다면은 활쏘기 정도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활쏘기도 본질이 어떻습니까? 본질이 이게 진짜 남들하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정신수양 운동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는 그런 정신수양 운동이 활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은, 군주들은 다 리더들이죠. 리더들은 다 활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하고.
미국의 AT&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국영통신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이라는 그 어떤 거대한 나라에 그것도 국영통신 회사라는 거죠.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쟁이 전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경쟁이 없으면 퇴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경쟁이 없으니까 내부의 경쟁자를 만들었어요. 내부의 경쟁자가 뭐냐? 그게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테크 기술을 계속 말이죠. 어떤 연구 발전을 시키면서 AT&T의 어제의 AT&T와 오늘의 AT&T가 경쟁하게 만든 거예요. 어제의 AT&T와 오늘의 AT&T를 경쟁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뭘 통해서? 그 연구소를 통해서. 그 어떤 어제의 AT&T와 오늘의 AT&T가 경쟁함으로 해서 진짜 더 어떤 세계적인 세계 초인류 기업 AT&T가 되어진 것이거든. 리더의 경쟁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거든. 남들은 항상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남들은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경쟁은 누구하고 한다? 어제 나와 경쟁을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해야지 성공하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야지만이 성공하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의 경쟁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니까요. 남들은 항상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경쟁은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어떤 경쟁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질 때 진짜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또 리더를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군자, 무소재. 군자는 다투는 법이 없다. 그죠? 있다면, 해야 된다면 활쏘기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이 전혀 없어도 이렇게 사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쟁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자신과 하는 것, 자신과. 남들은 항상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의 그 어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지난주에는 100강, 101강 참 한복을 빌려 입고 그렇게 이게 노자, 공자 강의했던 것을 핵심 정리도 하는 그런 어떤 행복한 시간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어떤 좋은 그런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어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댓글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하던데, 진짜 그 참 작은 댓글 하나에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는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돌무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일에 감동받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